자, 송미인국입니다. 자, 일단 갈래부터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송미인국은 기본적으로 이 갈래가 가사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노랫말, 노래의 대사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걸 현대어로 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하나의 노래 장르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불려졌던 노래 장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뭘 알고 있죠? 가사 말고 시조를 알고 있죠. 근데 얘하고 얘가 둘 다 뭐다?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시조가 원래부터 이름이 시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원래부터 시조의 이름이 시조가 아니었고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 한 거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나요? 자, 짧은 노래. 네, 맞아요. 단가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시대 때 명창 이세춘이 시절가조라고 해서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게 시절을 읊는 노래가 그 이름이 그럴듯해서 시조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는 단가라고 부르고 얘는 당연히 기니까 뭐라고 한다? 장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사음보지만 형식적인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형식, 3줄짜리 노래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반면에 가사는 자 계속 연달아서 쓰게 돼서 굉장히 길게 빠지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100줄이 넘는 작품도 많고요. 지금 우리 만나고 있는 송미인국만 해도 수십 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가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사음보 연속체라고 하면서 이 형식을 정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음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결국에는 형성을 한 걸까요? 운율을 형성을 하는 거겠죠. 음보율이니까 얘가 네 마디로 잘 끊어진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요거 어떻게 나누면 제가는 격악시 본듯도 한절이고 천상 배국공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이런 식으로 호흡으로 마디를 끊으니까 이게 줄줄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운율이 형성되는 갈래가 우리가 4가지 갈래가 있는데 서정서사 극교술 어떤 갈래의 특징입니까? 네, 우리가 이 운율이 있는 건 어떤 갈래의 특징이라고요? 네, 서정 갈래의 특징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글을 줄줄이 이렇게 나열할 때는 어떤 걸 우리가 소재로 해가지고 쉽게 글을 계속 쓸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한테 바로 탁 던져가지고 글 쓰라고 할 때 어떤 글을 가장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상적인 일, 내가 겪은 일을, 경험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써내려간다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갈래냐면 교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술 갈래. 자, 서정 갈래를 우리가 문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술 갈래는 산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서정 갈래와 교술 갈래의 짬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는 이거를 중간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데, 어쨌든 두 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문학이 바로 어떤 문학이다? 지금 이 가사 갈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윗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작품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 할 수 있지만 갈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송미인국에 해당하는, 그리고 가사문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가사문학의 특징 정도는 여러분이 갈무리를 해주고 들어가야 작품을 들어갈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더라, 감상할 수 있더라,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포 김반중의 서포 만필에서도 얘를 평가할 때 전후 미인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처음에 당연히 사미인곡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송미인곡이 나왔는데 원래 이름은 송미인곡이 아닙니다. 속사미인곡이에요. 그러니까 사미인곡, 속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트릴로지는 몇 편이 연달아 나오는 거죠? 네, 3편이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스타워즈 오리지널도 그랬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봤어요? 자,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요, 처음에 1편은 스케일이 좀 작아요. 반지 원정대라고 해가지고 한 몇 명의 이렇게 팀원들이, 크루가 이렇게 결성이 돼서 반지를 옮기기 위해서 머나먼 여정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적들이 나타나면은 보통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 싸움이 배틀 수준이에요. 배틀 전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2편에 가면은 2개의 탑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커져요. 이거는 전투 수준이 아니고 전쟁, 워 수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글이나 이런 영화, 이런 이야기들은 후속편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 스케일이 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미인국도 이 속사미인국, 송미인국에서 좀 스케일이 커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이 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철도 당연히 벼슬아치였는데,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이틀 전에 뭐가 있었지? 우리나라가? 네, 총선이 있었죠. 선거가 있었는데, 아주 놀랍게도 자,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자, 여기 절반이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색깔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정치적 발언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는 건 조선시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딱 할 수 있네. 이게 서인. 자,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동인. 이런 식으로 서인 동인이라고 이렇게 달려져가지고 당파 싸움을 했었어요. 분당 정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정철은 사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냐면 이 서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동인이 굉장히 득세를 해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잡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동인만 이렇게 벼슬을 하는 건 아니고 서인인 정철도 벼슬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좀 잘 나갔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었어. 정철 같은 사람. 특히 정철은 술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사설시조도 사실은 정철이 지었다라고 보통 썰이 많은데 장진주사라고 해가지고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계속 먹세 그려 이걸 계속 나열하다 보니까 시조의 형식이 길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장진주사도 정철이 했다라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술 마시고 또 가가지고 브레이크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밉상이 돼가지고 귀양 가고 또 복귀했다가 또 귀양 가고 그랬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만 양정설 누가 했었죠? 네, 율곡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우리 관직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이조판서라고 하는 거를 율곡이가 있었는데 이조판서에 이하고 누가 친했냐면 정철이 친했습니다. 정철이 친해가지고 정철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요. 처음에 복직을 했을 때 예조 참판,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관이라고 생각하면 경제부 차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예조 판서 장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대사관도 올라가고 우찬성까지 올라가는 이 우찬성이 종일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총리 다음이 보통 장관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전 서열을 보면은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보다 더 높은 의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판서 위에도 굉장히 많은 벼슬이 있는데 어찌됐건 정승 바로 다음에 벼슬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일품까지 올라가는 아주 또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게 정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야? 입이방정이라고 또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본인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쭈루루 귀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귀향 가가지고 썼던 작품이 바로 사미인곡하고 송미인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귀향 갔으면 계속 귀향 가가지고 은퇴하고 끝내버리고 싶니? 아니면 복직을 하고 싶니? 당연히 복직하고 싶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회의원들도 어떻게든 뭐 3선, 4선 하려고 하고 전 국회의원도 다시 출마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나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쥐고 싶은 게 본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가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대놓고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게 아니라 은근슬쩍 드러내야 되는데 이 은근슬쩍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 시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임금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충과 같은 이야기를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 시켜주세요라고 나 귀향 좀 풀어주세요 나 유배간 것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오히려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성 화자를 내세우고 이 여성 화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게 가장 맨 처음에 나왔던 작품이 뭐가 있냐면은 그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정과정 곡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가 임을 그리워하는 게 저 접동체하고 비슷합니다 하면서 과도 허물도 없어요 저 잘못된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성 화자의 말을 빌려서 사실은 임을 그리워하는 임 그리워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작품이 이 정서의 정과정 곡인데 자 결국 이 임을 그리워한다는 건 누굴 그리워한다는 얘기일까? 예, 임금 그리워라는 얘기고 자기는 원래는 신하였단 말이야.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성 화자를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는 장르를 이 정서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정철도 유배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 사미인곡과 종미인곡에서 요 태클을 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 사미인곡이 먹혔으면 종미인곡이 나왔을까? 안 나왔겠죠. 네, 사미인곡에서 나는 명문장으로 썼어요. 나 여잔데, 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너무 그리워. 사계절마다 생각하는 걸. 하면서, 여러분 혹시 CF 중에서 어떤 CF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CF들이 뭐냐면, CF의 여러 가지 문구, 카피 중에서, 이 문구가 사실 엄청나게 감동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구 알지 모르는데,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 이 문구 혹시 알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문구고, 지금은 CF로 나오지도 않지만, 나 이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걸 누가 했냐면, 내 아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 아내가 시부모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시부모가, 내가 보통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진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찐 사랑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말이야 날씨가 추워. 근데 추운데 누구 걱정이 바로 들었다는 거야. 그치 시부모 나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바로 해드리면서 보일러 바꿔드려야겠다. 경동 콘데시 보일러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 같으면 이 아내한테 엄청나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감동이지. 근데 실제로 이런 수법을 이미 누구? 정철은 사미인곡에서 써요. 사계절마다 임을 생각해. 근데 예를 들면은 여름에 그 녹음이 우거져도 임 생각만 하고요. 겨울에 있잖아요. 추워요. 백설이 추운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양춘이라고 해가지고 따스한 기운을 뭉쳐가지고 임한테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문제는 먹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스케일을 좀 더 키워야 되겠는 걸 해서 속 사미인곡이 나오는데 이제 사미인곡과 종미인곡의 그 내용적 차이, 형식적 차이를 조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해요.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갑니다. 사미인곡은 기본적으로 뭐 공통점이 둘 다 여성 화자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성 화자가 몇 명이냐면 한 명이에요. 한 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독백일까요? 대화일까요? 네, 얘는 독백체가 됩니다. 두 명이면 자 당연히
대화체가 되는 거죠. 아까 영화도 2편으로 가면은 스케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커진다고 했죠? 1편에서 안 먹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임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그때 우리 서퍼만필에서 어영집 안하게 노랫소리가 학사대부의 시부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진짜라고 얘기했는데 김만중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를 한글로 썼는데 우리말은 우리 글로 써야 더 잘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아델의 웬 위아영 이거를 선생님이 해봤자 감동을 별로 못 준다. 왜 선생님 노래를 잘 못해서라기보다도 외국말로 하면은 그 감정이 잘 안 와닿았듯이 우리말 노래야말로 찐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학식이 뛰어난 분보다도 어영집 안하게 노래가 더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우리말 노래까지 제대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 최고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철의 세계의 가사 노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민곡. 근데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 1장이 뭐라고 했지? 네, 송민곡이라서. 그럼 왜 사민곡하고 송민곡은 그럼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걸까? 아까 김만중이 얘기한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바로 뭐냐면, 얘는 한자어가 많고, 얘는 고유어가 많아요. 자, 우리말, 순우리말 표현이라고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요,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했었죠? 사계절의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도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사계절이 다 나오고, 여기는 사계절이 다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 자, 이렇게 지금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면 큰 차이점이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화자의 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작품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